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떠날 정아쌤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실수의 대소관계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렇게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한 실수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았는데, 이런 수들을 가지고 계산도 할 수 있어야겠죠? 이번 수학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수가 나와도 무너지지 않는 계산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아쌤과 함께 수학여행을 떠나봅시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근호, 즉 루트를 포함한 식은 어떻게 곱셈을 하고 나눗셈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지금부터 핵심 콕콕! 먼저 제곱근을 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여기서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으므로 루트 a, 루트 b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이 값은 루트 ab와 같습니다. 루트를 하나만 쓰고 루트 안에서 a 곱하기 b를 한 값과 같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 예시를 통해 알아봅시다. 루트 4와 루트 9를 곱해봅시다. 4는 2의 제곱이므로 루트 4는 루트 2의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9는 3의 제곱이므로 루트 9는 루트 3의 제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루트 2의 제곱은 근호를 쓰지 않고 2로, 루트 3의 제곱은 근호를 쓰지 않고 3으로 쓸 수 있으므로 2 곱하기 3은 6이 됩니다. 이번에는 루트 4 곱하기 9를 계산해 봅시다. 루트 안의 수를 먼저 계산하면 루트 36이고 36은 6의 제곱이므로 루트 36은 6이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루트 4 곱하기 루트 9와 루트 4 곱하기 9가 같은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 문제를 통해 연습해 봅시다. 1번 루트 2 곱하기 루트 5는 루트 2 곱하기 5이므로 루트 10이 됩니다. 2번 루트 3분의 1 곱하기 루트 15는 루트 3분의 1 곱하기 15이므로 루트 5가 됩니다. 이번에는 제곱근의 곱셈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루트 a의 제곱 b는 a 루트 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루트 안의 수가 너무 크면 계산할 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트 안에 제곱한 수가 있다면 루트 밖으로 꺼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연습해 보겠습니다. 1번 루트 50입니다. 50을 소인수 분해해보면 5의 제곱 곱하기 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루트 50은 루트 5의 제곱 곱하기 2이므로 제곱근의 곱셈을 반대로 이용하면 루트 5의 제곱 곱하기 루트 2로 따로따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5의 제곱은 5와 같으므로 5 루트 2로 표현할 수 있지요. 2번 마이너스 루트 8에서 8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8은 마이너스 루트 2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루트 2의 세제곱은 2의 제곱과 2를 곱한 것이므로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2로 분리해서 써줄 수 있고, 루트 2의 제곱이 2이므로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근호 안에 있는 제곱인 수를 제곱을 떼서 근호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어야 하고, 근호 밖에 있는 수를 제곱을 붙여서 근호 안으로 보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곱근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입니다. 제곱근의 곱셈과 마찬가지로 분자 분모에 있던 근호를 하나로 써줄 수 있습니다. 왜 성립하는지 예를 통해 봅시다. 루트 4분의 루트 9는 루트 2의 제곱 분의 루트 3의 제곱으로 써줄 수 있고, 근호 안에 제곱인 수가 있으므로 근호를 없애고 2분의 3으로 쓸 수 있습니다. 루트 4분의 9는 4분의 9가 2분의 3의 제곱이므로 근호를 없애고 2분의 3으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트 4분의 루트 9는 루트 4분의 9와 같게 됩니다. 예시 문제를 통해 연습해 봅시다. 1번 루트 2분의 루트 6은 루트를 하나만 써서 루트 2분의 6으로 쓸 수 있고, 2분의 6을 약분해주면 루트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루트 12 나누기 루트 2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나눗셈의 값은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루트 2분의 루트 12가 됩니다. 루트를 하나만 써서 표현하면 루트 2분의 12이고, 루트 안의 수를 약분하면 계산값은 루트 6이 됩니다. 이번에는 제곱근의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 강에서 배웠던 제곱근 표를 떠올려 보면 제곱근 표는 1.00부터 99.9까지의 수에 대한 제곱근의 값만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1보다 작거나 100보다 큰 양수의 제곱근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제곱근의 성질과 제곱근표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제곱근표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긴 제곱근표 중에 지금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곱근표를 찾았으면 화면에 띄워놓고 이제부터 예시를 통해 제곱근표에 나와 있지 않은 양수의 제곱근의 값은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제곱근의 값은 루트 1.54입니다. 루트 1.54의 값을 찾아보세요. 제곱근표에서 루트 1.54의 값은 1.24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루트 154의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154는 1.54에 100을 곱한 값입니다. 즉 10의 제곱 곱하기 1.54이고, 루트 10의 제곱 곱하기 1.54는 10을 근호 밖으로 보내 10 루트 1.54라고 쓸 수 있습니다. 10과 루트 1.54의 값을 곱하면 루트 154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트 154는 12.41이 됩니다. 이번에는 1.54보다 작은 0.0154의 양의 제곱근의 값을 구해봅시다. 0.0154는 100분의 1 곱하기 1.54로 표현할 수 있고, 100분의 1은 10분의 1의 제곱이므로 10분의 1을 근호 밖으로 보내어 10분의 1 루트 1.54라고 쓸 수 있습니다.
10분의 1과 루트 1.54의 값을 곱하면 루트 0.0154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트 0.0154의 값은 0.124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모의 유리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모의 유리화란 분수의 분모가 근호가 있는 무리수일 때 분모, 분자 각각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루트 b분의 루트 a와 같이 분모가 근호가 있는 무리수일 때 분모, 분자에 각각 루트 b를 곱해주면 b분의 루트 ab가 되어 분모가 유리수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루트 2분의 루트 3의 분모를 유리화해 봅시다.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2를 곱해주면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루트 6이 되어 분모가 유리수가 되었습니다. 유리화를 할 때 분모, 분자에 각각 다른 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다른 수가 되어버리므로 분모, 분자에는 반드시 같은 수를 곱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배운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볼까요? 너의 실력을 보여줘. 실력 따지기. 다음 수를 루트 a 형태 또는 마이너스 루트 a 형태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1번. 이 루트 2는 루트 밖의 2를 루트 4로 바꾸어 루트 4 곱하기 루트 2로 고칠 수 있고 제곱근의 곱셈 방법을 이용하여 루트를 하나만 써서 표현해서 루트 8이 됩니다. 2번. 3 루트 2는 루트 밖의 3을 루트 9로 고칠 수 있고 루트 9 루트 2는 루트 18이 됩니다. 3번. 마이너스 2 루트 3은 2를 루트 4로 바꾸어 마이너스 루트 4 루트 3으로 고칠 수 있고 마이너스 루트 12가 됩니다. 4번. 마이너스 2 루트 5는 2를 루트 4로 바꾸어 마이너스 루트 4 루트 5로 고칠 수 있고 마이너스 루트 20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칠판에 적힌 값을 이용하여 제곱근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칠판에는 루트 1.2의 값, 루트 12의 값, 루트 3.5의 값, 루트 35의 값이 나와 있습니다. 1번. 루트 120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20은 100 곱하기 1.2로도 쓸 수 있고 10 곱하기 12로 쓸 수도 있습니다. 루트 100 곱하기 1.2는 루트 100 곱하기 루트 1.2로 쓸 수 있고 루트 100이 10이므로 10 곱하기 루트 1.2의 값인 1.095를 계산하면 루트 120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루트 10 곱하기 12는 루트 10 곱하기 루트 12로 쓸 수 있고 루트 12의 값은 알아도 루트 10의 값은 모르므로 이 방법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루트 120은 루트 100 곱하기 1.2로 구하여 10.95입니다. 2번. 루트 3500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3500은 1000 곱하기 3.5로도 쓸 수 있고 100 곱하기 35로도 쓸 수 있습니다. 루트 1000 곱하기 3.5는 루트 1000 곱하기 루트 3.5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트 1000은 제곱인수가 아니므로 루트를 없앨 수 없어서 이 방법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루트 100 곱하기 35는 루트 100 곱하기 루트 35로 쓸 수 있고 루트 100은 10이므로 10 곱하기 5.916이 됩니다. 따라서 루트 3500의 값은 59.16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직육면체의 밑면의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루트 6cm, 2 루트 2cm, 2분의 루트 2cm일 때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네, 맞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따라서 루트 6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곱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므로 곱하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 세 숫자 중에 2 루트 2와 2분의 루트 2를 먼저 계산하면 편하므로 먼저 계산하면 2가 약분되고 루트 2 곱하기 루트 2만 남으므로 2가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루트 6 곱하기 2가 됩니다. 이는 2 루트 6으로 간단히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근호를 포함한 식을 곱하고 나누는 계산을 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제곱근표에 나와 있지 않은 수의 제곱근을 구할 수 있었고 분모의 유리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실력 다지기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